leave a son, chase the green, get the booze and the eulogy. I'll fall the better trim, and some better ribs. We just like a body, I'll get the time hungry.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플들을 위한 둘만의 SNS인 비트윈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VCNC 박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모더레이터를 맡아서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얘기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네, 뭐 다들 잘 아시겠죠?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검색해보시면 다 나올 거고요. 오늘 뭐 보시는 것처럼 올라우스 류중희 대표님, 그 다음에 스마일 패밀리 김동준 대표님, 그 다음에 아블라 컴퍼니의 노정수 대표님, 그리고 무한 형제들 김봉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가 그닥 좋지 않아서 제가 얘기할 것들을 에버노트에 지금 적어왔는데 네, 이게 제가 카톡을 하거나 미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순서는 스타트업이 처음에 창업을 해서 실제로 엑시트를 하는 과정까지를 하나씩의 질문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스타트업은 일단 적은 사람의 수가 모여서 시작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좋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셨는지, 그리고 모인 좋은 사람들을 회사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셨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초기 창업 단계와 성장의 단계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싶습니다라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류중희 대표님께서 먼저. 예, 이게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누가 어떤 질문을 하면 답할지를 다 이렇게 짰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되게 바빴어요. 그래서 되게 준비를 못하고 즉흥적으로 말씀드리게 됐는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창업할 때를 생각해보면 그 회사가 에버노트 강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되게 심플하게 추구하는 바가 명확하면 어떤 사람을 뽑을지가 되게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희 회사도 이렇게 작업 피vo팅을 몇 번 했었는데 초기에는 많은 선배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일단 뽑아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를 알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무슨 일을 할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랑 인연이 안 된 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배우게 된 건 뭐였냐면 저는 이제 그런 걸 주로 많이 활용했는데 가상의 조직도, 그러니까 비어있는 조직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CTO가 필요한데 지금 회사에 CTO가 없어요. 그러면 CTO의 빈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사람들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CTO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고 무슨 기술을 아시는 분이어야 될까? 그래서 그분을 어떤 식으로든 찾아서 선거초로 해서 영입을 하면 문제없이 그분이 그 일을 잘 수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김봉진 대표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사람들 보셨나요? 저는 그 조직에서 회사를 다닐 때 왜 다니냐 보면 그 조직에서 존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더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마다 비전들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창업자가 만든 비전과 그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 구성원들이 다니는 비전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작은 비전들, 예를 들면 뭐 사원증을 갖고 싶다, 뭐 분발의 민영 회사를 같이 다니고 싶다, 뭐 회사가 돈을 벌면 듀오에 가입시켜달라,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맞춰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구성원들도 작은 것들을 이뤄나가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큰 비전, 뭐 정보기술 활용해서 배달 산업을 발전시키자 여기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 비전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고요. 창업자들이 가끔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을 벌어서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준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도 회사를 다녀봤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기분이 좋았냐면요. 차장님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몰래 불러서 너만 따로 마시는 거 사주고 커피 타임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감정적으로 훨씬 더 그 회사의 충성도가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 소모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창업자들은.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씩을 계속 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 그들이 고민하는 것들 같이 보시면서 같이 고민해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좋은 사람을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또 사업하면서 배운 거는 사람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능을 보고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기능 물론 중요합니다. 그 일을 맡을 분이 그 일을 못 해내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같이 하자고 했는데 뭔가 성격적으로나 아니면 철학적으로
우리랑 조금이라도 안 맞는다. 근데 잘 덮어가면서 꾸려갈 수 있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는 그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능력도 보시지만 이 사람이 우리랑 화학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 아이템 피벗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 아이템을 한 번 이상 바꿔보시거나 아니면 첫 번째 아이템에 대한 실패 혹은 거기서의 교훈을 바꾸고 두 번째 아이템들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회사 전체 모습을 바꾸는 큰 피벗도 있지만 작게 전에 배웠던 교훈들을 바탕으로 조금씩 제품을 개선시켜 나가는 피벗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피벗을 경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경험들을 혹시 공유해 주시는지 왜 그런 피벗을 생각하게 됐고 그 피벗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한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 대표님. 이걸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많이 있네요. 저희 그 예전 파프리카랩이라는 회사를 하다가 이제 작년에 그리라는 일본 이제 게임 회사가 매각이 됐었는데요. 그때까지 저희가 크고 작게 피벗을 좀 꽤 여러 번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소셜 유튜브 회사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모바일 커머스로 잠깐 가다가 게임으로 이제 소셜 게임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쭉 해오다가 이제 회사가 매각이 됐는데, 근데 그 시점에서 이제 주변에 어떻게 보면 그 신호들을 계속 캐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신호라는 게 언제 어디서 올지도 모르는데요. 내부의 조직 구성원들의 비전, 말씀하셨던 조직 내부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량, 또 투자자들이 보내주는 신호, 또 시장에서 그때 우리 제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저들로 보이는 굉장히 초기의 그 신호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섬세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 제품이 시장과의 궁합에서 딱 맞아 떨어질 것인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피벗을 빨리빨리 하면 되게 팔랑귀처럼 보일 수 있고 또 너무 안 하면은 그냥 고집불통에 로망에 사로잡힌 창업가처럼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굉장히 잘 타는 게 중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그냥 회사가 먹고 살기 힘들어요. 투자자가 게임을 만들면 투자를 해주겠다고 해서 재빨리 내 게임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피벗을 했었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저희 구성원 자체가 저도 예전에 프로게임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고 NC소프트 출신에서 개발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계셨던 분들도 다 넥슨이라든가 다른 게임 회사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회사의 DNA 자체가 사실은 되게 게임으로 세팅이 돼 있었는데 게임이 아니죠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자연스럽지 않다는 게 시장에서 신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게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조직 구성원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갔고 투자자, 주변의 시장, 저희가 결과적으로 만든 제품까지 이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그게 좀 잘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홍수 대표님. 저희는 두 번 정도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를 처음 만들 때 저희는 114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전화번호를 다그 스마트폰에 있는 각자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서비스를 하려고 했던 거를 했는데 너무 반대했어요. 그래서 저희 역량으로 그걸 다 이어나가기 너무 힘들어서 그 중에서 줄여서 다시 가장 경제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게 뭘까해서 배달 음식으로만 축소해가지고 그 모습을 바꿨던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 정도를 해서 사용자들이 계속 높아졌는데, 저희도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긴 하지만 어차피 광고주들한테 치킨집 사장님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모델이라서 처음에 사장님들한테 가가지고 클릭당 한 번 전화가 갈 때 얼마씩 받는지에 대해서 모델을 얘기를 드리고 이제 그걸 받기로 했어요. 저희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을 생각하는데 사장님들은 그게 굉장히 귀찮은 거더라고요. 한 달에 나는 돈을 한 번 내면 잊었으면 좋겠어. 내가 뭐 30번 되든 40번 되든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할 수 없어.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처음에 그래도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방법이 가장 좋겠다 해서 시장에 나갔더니 처음에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매출밖에 못했던 게 그 사장님들 말씀을 듣고 나서 바꿨는데 바로 한 10배 이상 성장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장에서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사장님들한테 얘기 듣고 또 뭐 중간중간 사업자들한테 계속 얘기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들, 서비스 개선에 계속 녹이고 있죠. 네. 네,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의 크기랑 그 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는 이렇게 약간 니치마켓을 노리는 스타트업들한테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치마켓을 공략해야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랑
시장의 크기와 성장성을 고려해야지만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입장의 이런 갈등 사이에서 어떻게 해답을 찾으셨는지 그에 대한 대답을 노정수 대표님이랑 유진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아마 그때그때 다를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뭔가 좀 니치에 아무리 해도 니치에 머무를 수 있는지 이 니치에만 머무를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일반화를 해서 스케일업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 좀 시장에 대한 어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쟁 상황, 그다음에 타이밍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니치로 머무를 것이냐 커질 것이냐 이것보다도 처음에 진입할 니치를 찾는 것조차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이제 그 테트앤 컴퍼니에서 블로그 사업을 할 때 제가 블로그 사업을 진입하려고 했을 때 네이버 블로그가 1200만 원, 다음 블로그가 900만 원 제가 한다고 했을 때 다들 미쳤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독특하게 관점을 바꿈으로써 또 시장이 창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서 그 1,400만이나 900만에 어떤 만족하지 못했던 날카로운 한 40만의 고급 콘텐츠 생산자를 이렇게 세팅을 하니까 거기서 시장이 나오고 또 그걸 밟고 이렇게 클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됐던 그런 게 나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니치를 처음에 이제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더 중요한 질문은 그게 과연 내 거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본인의 역량과 그 시장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아다리가 맞아야 처음에 사업이 성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유진 대표님 바라고.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제일 먼저 떠오른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제가 진대 장관님 만드신 스카이레이트 투자를 받았는데 진 장관님 앞에서 회사 사업 보고 같은 걸 하는데 그게 시장 크기가 얼마나 돼? 딱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말기 하나에 저희 얼굴 직속대가 들어가고 전 세계 뭐 10억대가 단말기가 팔리고 막 급해서 저희 딴에는 되게 큰 숫자를 딱 말씀드렸더니 너무 시장이 작다고 그거 보고 지금 사업하냐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역시 스케일이 큰 분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좋은 결과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작다 크다를 논하려면 시장이 대체 어디냐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이 뭐냐 이걸 정의를 해야 이제 크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는 시장이 작다 그러면 전략은 두 가지. 그 시장을 조금 늘려서 접어보거나 아니면 그 작은 시장을 내가 다 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창업하신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되게 작은 분야지만 정말 우리 회사가 굉장히 독보적이기 때문에 글로벌리 다 먹을 정도로 우리가 되게 강하다라고 하면 깊게 파고 들어가서 아무도 이 시장에 진입을 못하게 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그 작아 보이는 시장이 굉장히 깊어지면 큰 시장이 됩니다. 혹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파고 들어가기 어려우면 주변부를 조금씩 먹는 거죠. 그래서 올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인식기술 쪽 굉장히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깊이 파내려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전반으로 이렇게 또 저희 사업 영역을 넓혀가기도 했습니다. 혹은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 동네 치킨집이 그러는데 시장이 너무 커요. 그 대신 경쟁은 너무 치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뛰어내시겠다고 하면 저는 사실 스타트업한테 맞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스타트업이 그런 시장을 노크를 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차별화되는 뭔가를 준비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전략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환원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좋은 관점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다음 번은 이번에 여기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와 계시니까 투자에 관련돼 갖고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어떤 거였고, 그 다음에 무엇이 그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김동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프리카랩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엔젤 투자도 좀 받았었고, 그 기관 투자를 한 2차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게도 되게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투자자분들이 다 달라요. 저희가 이제 연애를 할 때 좀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만난 이성들이 만나보면 자기 다른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다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니즈라든가 심리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 인수가 된 다음에 그 저희 투자해주셨던 투자사 사장님들을 좀 모시고 식사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장님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김 사장님 회사
아무도 없지 않았냐. 사실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냥 사람 4명, 5명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그냥 뭔가 그래도 뭐 예를 돈을 들고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지 않았었다. 그리고 저 친구는 뭐 젊으니까 좀 열심히 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사업 아이템 이런 걸 당연히 보시지만 결과적으로 그 창업한 창업팀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가고 좀 계속 앞으로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갈 것 같다라는 좀 인간적인 신뢰를 계속 주는 게 그거는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특히 초기 기업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전부인데 어떻게 하면 이 창업팀이 약속한 대로 꾸준히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설득을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류림 대표님은 예전에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하셨어요? 너무 예전에 투자를 받아서 잘 기억이 안 나고 오히려 최근에 제가 엑시스라고 이렇게 엔젤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때 투자자분들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애를 낳아야 아버지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돈을 이제 덜덜덜 이제 떨면서 투자를 할 때 한 3가지 정도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주 논리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안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이 사람이 비행기 사고 죽어도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도 너무 논리적으로 탄탄한 구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망하기가 어렵다라고 확신을 주면 투자를 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입니다. 거꾸로예요. 이 사람이 피보팅을 한 1000번을 해도 언젠가는 이 사람은 근성이 있기 때문에 1000번 뒤에는 성공할 거다. 이런 경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 3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얘가 내 친구예요. 네. 그래서 야 친구야 그래서 눈망울을 이렇게 두글두글 이렇게 굴리는데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저는 첫 번째를 만드는 게 쉬우냐, 두 번째를 만드는 게 쉬우냐, 세 번째를 만드는 게 쉬우냐, 세 번째가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는 인맥이 짧고 친구가 없는데요. 여기서 친구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friends of friends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엔젤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관심 있게 봐주세요 하는 것들은 다 제가 아는 어떻게 친구들한테 들어오는데 그런 식으로 아름아름 들어오는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1번이나 2번에 대한 확신도 이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도 되게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거는 가급적 많은 이 업계 사람들을 만나시고 믿음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에 대한 얘기는 사실 노 대표님한테도 좀 듣고 싶은데 엔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가장 마음을 크게 움직이시던가요? 네, 아까 이렇게 범주를 나눠주셨는데 이제 저도 오랫동안 제 사업을 한 16년, 17년째 하고 있는데 나름 하다 보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라는 관점을 좀 형성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사람을 제일 많이 보는 편이고요. 시장 상황이라든지 사실 그 1번에 너무 좋아서 누가 해도 되는 사업은 잘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낼 그런 사람이 있냐라는 사업가의 자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또라이적 자질이라고 하는데 나 이거 아니면 죽겠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요. 이제 또 그런 리더를 중심으로 이 사람이 가자고 하면 난 어디든 가겠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둘, 셋 정도 이렇게 딱 오밀조밀 뭉쳐있을 때 또 이 사람이 아니면 어디든 가겠어라고 하는 사람이 10사람이 뭉쳐있으면 또 그 회사 잘 안 가요. 그래서 처음에 한 3, 4명 정도 뭉쳐있는 회사가 이렇게 좀 앞으로 간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그냥 부담 없이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공 확률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업 계획서도 중요하고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러한 팀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투자자들의 심리를 요약해 보면은 사업 모델이나 문서나 이런 걸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좋으면 그 사업이 좋아 보이고 사람이 싫으면 사업이 싫어 보이거든요. 그런 걸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네, 다음 질문은 경영을 하면서 일단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 기업가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뭐 투자 받은 돈이라던가 벌은 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돈을 쓸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실 수 있는지 김봉진 대표님께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인데요. 돈은 이제 공기와 같은 거라서 없으면은 바로 죽는 거예요. 아무리 비전이 좋고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도 당장 이번 달에 월급을 줄 수 없으면 구성원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 돈에 대해서는 제가 디자인을 계속 했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투자를 받을 때 회계감사를 받는데 우리가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돈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매일매일 자금일보를 썼어요. 그래서 통장에서 입출되는 모든 내역들을 자금일보를 써서 저희가 임원이 5명이 있어요. 이사님들이 5명인데 매일 아침 그걸 공유를 해요. 매일 아침 이사님들은 그 메일을 보고서 엑셀 파일에 있는 어저께 책상을 얼마짜리 샀고 PC를 뭘 샀고 마우스를 뭘 샀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요. 잔금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그러니까 회계사항으로 남아있는 잔금이 아니라 통장 내역상 남아있는 찍혀있는 돈을 보고서 이 돈으로 몇 달을 월급을 줄 수 있겠구나 매일 아침마다 그걸 확인하고요.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통장을 까요. 네, 그래서 통장 내역을 은행에서 뽑아와가지고 5명이서 같이 까요. 그래서 혹시 잘못된 게 없는지 보고 있어서 대표이사나 어떤 임원도 함부로 돈을 쓸 수 없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뭐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은 뭐 5천만 원이나 1억 이상의 금액은 통장을 인터넷 뱅킹을 막아버려요. 처음부터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통장으로만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사실 돈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뭐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서 돈을 어떻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계속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계속 봐야 되고 또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서로에 대한 룰 같은 게 좀 명확해지면은 실수가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처음 사업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회계나 재무 쪽을 모르는 사람이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식한 방법으로 네, 그렇게 했지만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그거를 은행 잔고가 100만 원 있을 때부터 시작했었거든요. 투자를 받기 전부터. 여러분들도 시작을 하시면은 그런 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통장에 있는 내역들을 분석해서 그대로 적어서 같이 하는 코파운더들하고 계속 보면서 우리 자금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공유하는 거는 돈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고요. 회사가 이익을 높이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매출을 높여서 이익을 남기는 방식과 그다음에 지출을 아껴서 이익을 남기는 방식. 2번째 방식도 분명히 있다는 거를 명심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에 대한 얘기를 노정수 대표님께도 한번. 예, 돈을 어떻게 구하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돈이 벌리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누가 잘하는 사람이 해줄 테니까. 근데 이제 그 지점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돈을 잘 관리하느냐, 쓰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무슨 책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레이즈하고 뭐 그럴 수 있는 타이밍을 맞았어도 일반적인 조언은 돈을 땡기실 때 최대한 많이 땡겨라 하잖아요. 근데 잘 쓰기 위한 팁으로는 항상 한 6개월 정도 뒤에 절벽이 끝나는 그런 정도의 양만큼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6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6개월 뒤에 회사가 딱 망하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있으면 자동으로 최적화가 일어나거든요. 이 사람을 뽑아야 될지 뽑지 않아야 될지 돈을 써야 될지 쓰지 않아야 될지 3번 생각하게 되고 4번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런 게 이제 습관으로 들면 돈이 들어오고 돌기 시작해도 아까 김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런 것들을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처음부터 배우면서 스타트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하면서 배워가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한 상황의 하나로서 작은 팁인데 6개월 정도의 돈만 가지고 항상 움직이자. 굉장히 본질에 항상 가까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쓰임새를 만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은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저도 돈 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M&A를 통해서 엑짓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M&A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과정과 M&A를 진행하면서 얻은 중요한 노하우 같은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랑 공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김홍수 대표님께 얘기를